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 진원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뇌질환이죠. 파킨슨병. 요즘에 이제 고령화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 파킨슨병의 한 3가지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 습관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은 진행이 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하게 안 받아들이세요. 그러려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사는 있는데 본인이 증상을 잘 못 느끼면 예방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증상이 없을 때 예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약간의 떨림이나 동작이 느려지거나 비운동성 증상 같은 경우는 약간 우울감, 무기력, 혈압이 갑자기 훅 떨어진다든지 소변장애, 통증 같은 걸로도 올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막 병원을 헤매다가 파킨슨을 진단을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기능학에서 하는 검사를 보면은 그 파킨슨을 일으키는 3가지 중에 첫 번째 원인은 뇌에 쌓일 수 있는 그 환경 독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킨슨 진료하는 신경과나 이런 데서는 안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환경 독소를 팝스라 그러죠. 지용성 유기용매라 그러는데 이게 농약 뭐 이런 거, 스티로폼, 프탈레이트, 그 장난감 이렇게 휘어지게 만드는 뭐 플라스틱, 여러분들 락약통 같은 거,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 뭐 스티렌, 옛날에 막 하얗게 그 연기 뿜는 차 거기서 나오는 것들, 뭐 벤젠, 뭐 다이옥신, 톨루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환경 독소인데 이런 것들은 지방에 쌓이거든요. 지방. 근데 뇌가 지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독소가 있는 사람들은 자가 면역도 많고 당도 좀 더 많고 실제로 당도 올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몸에 혹도 많고 그 다음에 혈관 질환도 많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퇴행성 뇌질환도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검사를 해보면 북극에 있는 곰한테도 플라스틱 같은 게 검출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작은 근종도 많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단지 그 전립선 비대나 작은 근종, 유방암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그 뇌 퇴행성 질환도 증가시킨다.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럼 운동도 해야 되고 평상시에 그러니까 치매나 파킨슨 예방은 운동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약보다 효과가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물도 많이 먹어야 되고 설사변비 같은 거 없고 가스도 없고 변도 이쁘게 보고 음식도 깨끗한 거 먹고 해독할 수 있는 영양소들, 독소가 있으면은 그런 걸 뺄 수 있는 뭐 지용성 독소, 내가 파킨슨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 뇌에 있는 환경 독소 빼는 거 제일 간단한 거 레몬 디톡스, 뭐 레몬 오일, 땀을 좀 흘린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뭐 해독하는 거 영양소들 잘 알잖아요. 요즘에는 글루타치온 같은 거 복용을 한다든지 흡수율존, 뭐 리포존말로 복용한다든지 뭐 NAC도 있고 뭐 이렇게 해독에 도움되는 것들 간헐적 단식도 하고 이런 거를 하시면 예방이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두 번째는 뇌의 이제 산화 스트레스죠. 제가 다른 편에서 퇴행성 뇌질환은 뇌가 상하는 병이다.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를 없애야 된다 그러는데 이 뇌의 산화 스트레스는 기능학 검사에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산화 스트레스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도 생기겠죠. 신경을 많이 써도 생기고 그다음에 당연히 가공식품, 뭐 트랜스 지방, 불에 태운 음식들, 밖에서 먹는 프라이드 음식들, 피자 밀가루를 또 불에 한번 구운 거죠. 거기에 기름기도 있고 그런 걸 뭐 연중 행사로 먹는 건 괜찮은데 너무 주식처럼 먹고 자주 라면 먹고 그런 사람들 산화 스트레스가 줄 수가 없죠. 거기다 이제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요 시간에 잘 때만 뇌에서 독소가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안 자요,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기에 파킨슨 왔다고 슬퍼하고 그러죠. 그땐 때가 늦은 거죠.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간에 자야 뇌 독소가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안 자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피곤하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잠자는 시간도 뇌 산화 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데 되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3번째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당뇨입니다. 당뇨가 오지 않아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만 해도 퇴행성 뇌질환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까지는 뭐 연구가 많이 안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는 건 좋아요. 제가 맨날 저탄수 얘기하니까 막 탄수화물 못 먹게 한다고 그러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게라도 얘기해야 좀 줄이지 않나 싶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탄수화물 좀 드셔도 되는데 깨끗한 탄수를 먹어야 되고 섭취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지 않아야 돼요. 그 정도는 드셔도 돼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데 길 가는 사람 붙잡고 검사해보면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퇴행성 뇌질환을 진행하는 원인인데, 학생들 학원 끝나면 편의점 가가지고 단 거 먹지, 직장인들 앉아가지고 서로 쿠키 주고 달달한 뭐 프린커피 먹고 그렇지, 달달한 과일 같은 것도 자주 먹지, 빵 같은 거 먹지, 뭐 최악의 그런 것들은 이제 낮에는 그렇게 쿠키 먹고 뭐 라떼 먹고 그러다가 저녁에는 같이 모여가지고 부대찌개 집에 가서
부대찌개 시켜서 뭐 라면사리, 떡사리, 뭐 면사리 뭐 이런 거 다 넣고 거기다가 반주를 뭐 맥주 같은 거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먹죠. 그러면 거기 완전 그 탄수니까 완전 폭탄이죠. 그러면 지방간 오고 인슐린 저항성 오고 퇴행성 뇌질환 오고 그거 이제 꾸준하게 하시면은 굉장히 빨리 파킨슨 오는 시간을 당길 수가 있어요. 전화를 제가 어저께 한 분한테 받았는데 남편이 56세인데 치매가 오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간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본인이 다리가 풀리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고 팔도 그렇고 그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면 생활 시간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사람들이 뭔가 비슷한 대사가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가 전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교정하는 게 사실은 파킨슨의 근본적인 거를 해결하는 거고, 안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존을 하게 된단 말이죠. 파킨슨 약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약들을 먹으면 효과가 점점 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약발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는 병원에서 얘기해 주지 않아도 내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하거나 현재 미세하게라도 가지고 있으면 꼭 잘 지키셔야 될 상황이니까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정말 갑자기 인생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